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 12월 28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좀 있습니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방송할 때마다 너무나 변동이 없으니까 방송하기가 좀 수월하긴 한데 너무나 등락폭이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3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5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4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5,3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은 없지만 개인 소형 거래는 좀 있는 편인가요? 개인 소형은 그래도 주 단위로 꾸준히 나가니까 개인 소형은 좀 들어오고 나가는 율이 많이 있는데 개인 중형, 개인 대형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네, 예. 경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차량 가격도 비싸고 경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율이 좀 적죠. 네. 예.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전망이랄 것도 없이 다음 주 역시 올해가 이제 다 끝나잖아요. 네. 올해가 다 끝나는데 내년 시세로 봤을 때도 크게 요동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도 개인 소형 시세가 현 시세를 유지하는 게 신기합니다. 개인 소형 같은 경우는 물건을 실어 날려도 겨울이 혹한기거든요. 네.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물동량이 좀 없는데 그래도 개인 소형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이번 주 화물차 거래건 중에서 기획에 남는 건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은 시흥시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희하고 국민청원 매다기 설치법을 했을 때도 동참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국회의사당도 같이 방문해 주신 분인데 다마스로 그동안 7, 8년을 일해 오셨는데 이분이 허리 수술을 하신 거죠.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더 이상은 영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정리하시고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구입을 해 오셨는데 제가 구입하면서 그랬어요. 차하고 남바하고 같이 다 구입을 해왔는데 이분이 허리 수술을 다 완쾌해서 다시 시작할 때는 제가 다시 오늘 매입한 금액으로 다시 그 남바 가격을 그대로 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건강 금방 회복하시면은 다시 시작할 것 같고 만약에 국회에 우리가 화물 문제로 협조를 구할 일 있으면 앞장서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호응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분은 다마스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퀵 서비스를 하셨죠. 퀵 서비스를 하셨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다마스가 차량이 좀 악조건이에요. 쿠션도 안 좋고 좁은 공간에서 이러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와갖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마지못해서 수술을 한 거죠. 네. 전에 한번 시술을 받았다가 좀 괜찮았는데 다시 악화돼가지고 이번엔 수술을 받아가지고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고 회복된 다음에 꼭 다시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예. 다마스가 이렇게 단종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거기에 맞춰져서 일을 하는 거니까 쉽게 차종을 다시 못 바꾸는 거죠. 네. 예, 예. 다마스라 그래도 번호판은 영업용 그 개인 소형 번호판 가격을 주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톤 미만으로는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소형으로 속하는 거죠. 네. 예. 대표님 오늘은 1톤 화물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냉동 탑차랑 그냥 탑차 뭐가 달라요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냉동 탑차와 일반 내장 탑차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탑차하고 냉동을 보면은 내장 탑차는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동은 이동식 냉장고라 보시면 돼요. 네. 일반 탑차, 내장 탑차는 용도가 비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을 막아주는 단순 박스형 형태의 차량이죠. 탑차 종류에는 저상이 있고 정탑이 있고 하이탑이 있고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탑차는 지게차로 상하차가 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호이스트로도 상차를 할 수 없어가지고 상하차에 어려움이 좀 있죠. 그리고 좋은 점은 분실물 우려가 좀 없다는 거, 그리고 낙하가 방지된다는 거.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택배나 생수 배달, 세탁물, 문구류, 쉽게 말해서 박스 차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단순한 것을 실어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냉동 탑차는 여기에 두 가지 정도가 일반 탑차에 추가된다고 보면 되죠. 첫째, 단열재를 사면으로 둘러싸가지고 60mm에서 70mm 정도 단열재를 감싸고 있고, 외부 온도를 차단해가지고 냉동이나 냉장으로 분리가 되는데, 냉동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냉장은 보온 형태가 되는 거죠. 일정 온도를 올리지 않고 설정해놓은 온도, 영상 5도면 5도 정도에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동식 냉장고, 이동식 냉장 보관고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엔진 종류는 엔진 직결식이 있고 독립식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엔진을 꺼버리게 되면은 냉동기가 멈춰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1톤 냉동차가 엔진 직결식 듀얼 컴프레셔를 사용해 가지고 에어컨과 냉동을 분리시켜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99% 이상이 듀얼 컴프를 쓰는 냉동기를 사용하는 거죠. 가격을 보면은 내장탑은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만 구입할 수 있고요. 냉동차는 2,800에서 3,200, 그거 또 탑이 높은 하이탑 고급 사양으로 가면은 3,500만 원까지도 올라가죠. 예. 초기 비용도 그렇고 운영하면서 유지비 차이는 꽤 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일반 내장 탑차는 탑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 박스 형태로 들어가서 유지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 냉동차는 냉동차 안에 냉동기가 들어가서 냉동기를 돌려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 장치가 들어있으니까 유지 비용도 좀 더 들어가죠. 네. 예. 그러면 대표님, 결론적으로 어떤 분이 냉동 탑차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분이 내장 탑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내장 탑차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내장 탑차는 단순하게 택배용, 그 다음에 그 차량에다가 생수나 세탁물, 문구류, 일반 물건, 간단한 물건을 박스 형태로 집어 넣어 가지고 분실이나 낙하 위험이 없는 물건을 주로 실어 날리는 거고요. 냉동은 생물, 쉽게 말해서 상할 수 있는 물건을 주로 실어 날리는데, 아침에 도시락 배달이나 육가공 같은 거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실어 날리는 차량이 냉동 차량이고, 그 다음에 과일 종류 같은 거 실어 날리는 거는 냉장차가 적격에 맞겠죠. 네. 근데 냉동차에다가 과일 종류를 실어버리면 얼어버리잖아요. 네. 일단은 냉동기가 돌아가서 영하 18도 이상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냉동이냐 냉장이냐 그 차이를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냉동은 얼리는 거, 냉장은 일정 온도를 유지해서 보관하는 거, 그리고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냉동은 생물, 육가공이나 이런 생물을 실어 날리는데 많이 사용되고, 냉장은 과일 종류, 그러니까 일정 높지 않은 온도에서 상하지 않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을 많이 실어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화물차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냉동 탑차를 많이 선택하세요? 아니면 내장 탑차를 많이 선택하세요? 냉동 탑차를 많이 선호하시죠. 일단은 냉동 탑차를 가지고 아침 냉동은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거든요. 마트나 모든 편의시설에 보면 새벽 배송이 이루어져서 도시락 배송이나 마트에서 신선물 배송을 위해서는 냉동 차량이 아무래도 냉장 차량보다 이용 용도가 좀 많죠. 네. 예. 차량 겉모습을 보고 냉동 탑차와 내장 탑차를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죠. 차 앞면에 보면은 지붕에 보면은 냉동차는 거기에 냉동기가 설치가 그 위에가 돼 있죠. 네. 돼 있어도 확연히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내장 차량은 그게 없죠. 그냥 박스 형태로 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구별이 쉽게 되는 거죠. 네. 예.
마지막으로 중고 냉동 탑차를 구매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일단은 냉동 탑차를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일단은 테스트를 해야죠. 이 차량이 냉동이 제대로 떨어지고 있는지, 냉동 차량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만약에 냉동차를 샀는데 냉동이 잘 안 된다면 이건 낭패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시동을 걸어놓고 냉동기를 틀어놓고 냉동이 몇 도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시면 낭패 볼 일이 좀 없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12월 28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동이 없고요. 요즘 냉동 탑차와 내장 탑차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 냉동 탑차와 내장 탑차는 외관으로 보면 그 지붕에 냉동기가 달린 그거가 냉동 탑차라 그러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좀 상식을 알고 화물차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